안녕하세요. 이산수학 수업을 시작할게요.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변경해서 미안합니다. 7.3.1의 다항함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오늘은 잠시만요. 지금 펜으로 되어 있어서. 네, 다항함수, 아이고, 많이 지나가버렸네. 복습 좀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단계 함수까지 살펴봤고요. 여기 보이는 요 기호 보이죠? 이게 이제 파이입니다. 파이. 네, 파이라고 읽어요. 수학 기호들 인쇄해고 이제 인쇄해서 붙여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2차 함수부터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이산수학 배우고 있고요. 이산수학의 컴퓨터공학에서 음, 모든 교과목에 이제 수학, 이제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편리한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많이 구축을 하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할 때 다양한 뭐 수학 쪽뿐만 아니고 과학 쪽 이런 정의와 정리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저희가 잘 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것들을 이제 구현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수학입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서 공부를 했지만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기울기가 되죠. 그 기울기가 0이 아닌 형태의 이차함수 그리고 a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여기 아래 그림 7-12처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이거죠.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을 때 그래프 볼 수 있을 때 하기 전에 y는 ax 플러스 bxc를 이런 이차함수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x축을 n만큼, y축을 n만큼 이제 평행 이동한 이제 그래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이차함수의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는 y-값을 타겟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y-값에 대해서는 x가 얼마냐에 따라서 y-값이 측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y-값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y-값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x-값이 여기일 때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어디다? 여기다 이거죠. x값이 언제일 때 y값이 이제 최소값이냐. 즉, 이차함수 부분이 나오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우린 최소값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뒤로 가볼게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우리가 여기 책에 보시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차를 표현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차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오차는 정답과 측정값이죠. 우리는 이제 정답을 우리가 실제 그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의 실제 값이 되고요. 측정값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첫 시간에 이제 실제 손으로 풀어보셨던 회귀 분석의 타겟값 y의 햇 값이었죠. 저 측정값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우리 회귀 분석을 할 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우리가 측정 뭐냐 y의 햇에 해당되는 함수식이죠. 그죠? 성형 회귀식을 추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래 보이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선택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1번 같은 경우는 정답에서 결과를 뺐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상쇄가 돼버리고 정답 이게 절대값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입니다. 네, 오차의 절대값의 일차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 가장 널리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식이 네, 실제값 빼기 예측값 그죠? 그 부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이차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음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 원리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서 또 이제 미분이 나옵니다.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 수학 1, 2에서 우리가 배우셨지만 미분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분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를 지나가는 이렇게 직선과의 이 그래프와의 접선의 기울기가 해당이 되고 흔히 말할 때 뭐 y-값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예, 그걸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라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그 점들마다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좀 이해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가 가로로 이렇게 수평한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이 되겠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찾고 싶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실습 7-2번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월함수, 우리 앞에서 이제 대수함수를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대수함수들이 뭐가 있고, 오늘은 이제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컴퓨터에서 함수는 어떤 의미인가, 요것까지 알아보고 7단원을 마무리할 건데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아래 보시는 그림 7-12와 같죠. y는 2의 x, y는 2분의 1 x, 지수라 하면 우리가 이제 거듭제거 5 곱하기 5는 5의 2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때 5를 미치라 그러고요. 여기 보이는 이 2승에 해당되는 이 2를 이제 우리가 지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A가 0보다 큰 것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지수함수는 Y는 A의 X 형태이다. 그리고 지수함수 A는 함수는 A 값에 따라서, 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죠.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할 때 지수함수를 언제 쓰냐면, 가중치를 정하고 싶을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기가 이렇게 쭉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만하잖아요. 실생활에서 이제 적용하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완만하면 완만한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내려오다 완만한 요 부분? 이쯤의 값을 이제 우리가 가중치로 넣어 보기도 하고 개수를 지정해서 넣어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네, 데이터를 분류해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지수함수 중에서 특수한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이거는 뒤에 가셔서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여기 f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2는 이제 우리가 2.71821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요 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게요. 조사 수업 들으시고 게시판 만들어 놓은 곳에 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메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함수의 값이라는 건 y값입니다. x축과 y축이 있을 때 y축의 값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0과 1 사이로 접근하는 함수예요. 계산함수 앞에서 배우셨지만 데이터가 봐봐요. 이제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여기서는 0이었다가 이쪽에서는 1이잖아요. 근데 여기요. 0하고 1 사이의 값이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확률로 존재하겠죠. 그죠? 0과 1 사이에 몇 퍼센트, 뭐 0점 몇 이런 식으로 약간 완곡하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0.5가 되겠죠. 여기를 기점으로 0.5 이상은 이쪽으로 분류를 하고 0.5 이하는 이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었죠. 저희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지수함수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들을 파악하시고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근데 수학을 난 잘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이거 어디다 쓰지? 내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지수함수 형태 확인해 봤고요. 지수함수에서 대표적인 거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확률 및 통계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분포를 보고 그것들이 뭐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산적으로 분포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뭐 A하고 B 사이의 값이 뭐 얼마인가, 확률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시그마 루트 2파이 분의 1하고 2, 그 다음에 여기 지수함수 형태로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하고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뮤는 평균이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사용되는 뮤와 시그마는 모집단의 평균인지 표본 집단의 평균인지 확률 및 통계에서 명확하게 이제 배우시긴 하겠지만 여기 보이는 이제 뮤 평균 그다음에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 평균이 있으면 그 평균이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편차예요. 편차.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밑에 그래프. 예, 왼쪽은 U 마이너스 시그마, 오른쪽은 U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마 형태. 요 밑에 넓이를 계산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지금 지수함수까지 봤고요.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갈 건데 먼저 로그가 뭔지 아셔야 되겠잖아요.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A의 n승은 B다 이거죠. 그러면 2의 3승은 뭐 8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여기서 이제 A 뭐지? 임의의 양수 B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N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거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것일 때 N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네, 써볼게요. 2의 3승은 8이다. 그럼 거꾸로 쓰면 어때요? 3은 어떻게 돼요? 로그, 그다음 여기 밑에 뭐 들어가요? A니까 네, 2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B는 뭐예요? 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이는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밑이라 그러고 B는 뭐라 그래요?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다 이거죠. B의 로그.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는 이제 2의 삼승으로 표현이 돼서 이게 상쇄돼서 3, 3 같아지는 학교 다닐 때 로그 계산해 보셨죠? 예, 그게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미수 A가 10인 경우에 미수 여기 A요. 이 A가 뭐냐에 따라서 로그 종류가 달라지죠. 10인 경우는 상용 로그. 그다음 밑이 A가 오일러 상수 2, 여기 오일러 상수라고 나와버렸네요. 그죠? 오일러 상수 2가 어디에 쓰이는지, 특히 공학에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러 상수 2가 갖는 이것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뭐 환상적인 비율이라더라 막 이런 식으로 왜 환상적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사실 수학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수 A가 오일러 상수인 경우에는 자연 로그라고 해요 상형 로그 자연 로그 자연 로그는 또 이렇게 LN이라고도 쓰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다 배우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초월함수하고 대수함수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디테일한 것들은 수학 1, 2에서 되게 수학을 뭐 정의하고 정리하고 증명하는 것들은 배우셨으면, 이산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컴퓨터에서 어떻게 쓸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해야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확장을 하는 그런 저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같이 이제 함수 개념의 확대 부분 봐볼게요. 먼저 다변수 함수예요. 그럼 다변수 함수가 뭐였더라? 라고 이제 또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들은 앞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y는 2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드는 예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y는 2x 플러스 3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1차 함수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 x가 독립변수다 이거죠. 얘가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는 인풋입니다. 여기 보이는 y가 종속 변수고요. 우리 컴퓨터에선 얘가 아웃풋입니다. 출력인 거죠. 결국 저희는 타겟 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 기온하고 풍속이요. 예, 수업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기온이 현재 체감 온도는 현재 기온이 높으면 당연히 체감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네, 정비례죠, 정비례. 수학적으로 말하면서 정비례고 확률 및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관관계가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체감 온도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속 같은 경우는 바람이거든요. 아니, 이 바람이 많이 불면 더 춥게 느껴져요, 저희가. 어제 오늘 되게 목포도 바람 많이 불었죠. 그죠? 그래서 체감 온도에서 풍속이 올라가면 온도는 내려가겠죠. 이 둘은 반비례예요. 그리고 상관관계는 음의 관계.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은.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많이 부는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체감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하고, 이제 섭씨하고, 풍속이죠. 요런 이제 수식에 의해서 체감 온도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를 우리는 다변수 함수, 이제 영어도 같이 좀 같이 받으세요. 응? 안 넘어가나요? 네, 쭉. 네.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인가요? 또 다른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function of several variables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변수 함수를 블랙박스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x1, x2가 되고요. 여기 x1이 c랑 x2가 이제 v가 되겠죠. 그리고 함수가 있다 이거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입력을 x1과 x2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컴퓨터 공학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의역이 뭔지는 앞 시간에 보셨어요. 정의역. X쪽에 해당되는 입력값의 범위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했었고, 정의역을 살펴봤을 때, 소문자 X1이 대문자 X1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죠, 이건. 그 다음에 소문자 X2가 대문자 X2의 원소라면, 함수 F의 정의역 U는 X1, X2 튜플의 집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X1, X2, XN은, 음, 다변수인 거예요. 변수가 많아도 그것들이 계속 이제 튜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립방정식에서, 아이고, 많이 넘어갔어요. 변수가 여러 개 나오듯이 1차 함수에서도 여러 개 독립 변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x1 있고 x2 있죠. 그쵸? 네네.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자, 대표적인 것은 신경세포가 값을 전달할 때,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이제 뉴런을 가지고 한번 이제 모델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학 모델, 신경세포의 수학 모델이 1차 함수
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X1, X2가 신경세포로 전달될 때 중요도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A, B가 곱해져서 1차 함수 형태로 이게 좀 신경세포 값이 전달이 된다. 여기 보이는 A, B 보이죠? 요것들이 가중치다 이거죠. 우리가 웨이트라고 잠깐 신경세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입력 X1, X2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스레스 홀드를 넘기면 신호가 전달이 되고 출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이게 A하고 B를 가중치로 표현이 되었죠. 그랬더니 Y는 X1이라는 입력에다 A를 곱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X1, X2라는 입력에 B라는 가중치를 곱한 거를 더한 거, 그쵸?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신경세포 모델이. 자, 다변수는 2차, 3차 등의 함수도 2차라는 것은 변수 x의 2승, 3차라는 것은 변수 x의 3승,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20. 2차, 3차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요소로 표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도 그려보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선언을 하고 사용하시면 그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지 처리나 뭐 특히 이미지 처리죠. 그죠? 이미지 처리나 소리 이렇게 처리하실 때는 그려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네. 여기서 이차 함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것 같아요. x랑 y인데 그 x랑 y가 코사인으로 이렇게 해서 x, y 이차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데이터를 뭘 다루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합성함수가 있어요. 합성함수는 앞에서도 계속 배웠지만 함수 F랑 함수 G, 이거의 합성은 F의 결과가 G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G의 결과가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이 파이프 라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여기 그림 보시면 7-22 보면 X가 입력이죠. 그래서 F, G, 그 다음에 H, G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F, H, 합성함수 G, 그다음 fx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또 합성함수 예제에서 우리가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 지금 이미 과제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요 함수 f일 때 f의 합성은 이렇게 그다음에 f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f 합성함수 f는 f의 제곱 x 합성함수 F일 경우는 F의 세제곱 X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했어요. 여기서 함수 합성을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F의 영승인 경우는 이제 항등함수 i로 출력이 되는 거고 F의 1은 생략할 수 있죠. 요거요. F의 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F의 합성함수 F의 n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자, 요거를 이제 체인 형태로 표현하는 건 사장과 카페와 치킨, 상태 전이, 삼계증, 신경망 등이 합성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이거를 이제 우리는 행렬로 답을 찾았죠.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죠. 자, 함수 미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분. 공학에서 미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미분은 y는 fx에서 x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델타 x예요. 이 부분에 있는 미분을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사실 x가 입력이거든요. 그죠? 독립변수 x잖아요.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a가 3이면 a 플러스 뭐 델타 x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5라 그래요. a 플러스 델타 x면 a가 3부터 시작했으니까 a 플러스 델타 x에서 5니까 델타 x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만큼 변했을 때. 그래서 3에서부터 5까지 변할 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쓴다는 거. a, a 플러스 델타 x에서 y의 평균의 변화율은 평균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봐봐요. 델타 x분의 이게 함수값이잖아요. 이게 함수값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함수값이잖아요. 그렇잖아요.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고 f라는 함수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야죠. 그죠? 그리고 델타 x만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수식이. 그냥 직관적으로 좀 보자면요. 네, 그래서 구간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X에서 Y의 평균 변화율에서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즉 변화가 거의 없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면 함수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극한값을 함수 fx의 x는 a일 때 순간 변화율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죠. 우리 아까 2차 함수에서 기억나시죠?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미분계수라고 하기보다는 순간 변화율을 이제 좀 많이 더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수학에서도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리미트죠.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델타 x가 델타만큼 변할 때 y도 델타만큼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기호들을 잘 파악해서 읽으시면 수학도 국어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x는 a일 때 미분 계수가 아니라 이무에 미안해. 자꾸 넘기면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서. 네,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을 함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거죠. 저 derivative,인가요? 그죠? 네. 자, 그래서 y는 fx에 대해서 x에 대한 y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페이지가 페이지를 좀 줄여볼게요. 좀 줄이면 네, 잘 보이네요. 그쵸? 예. 자, 함수 fx에서 도함수 fx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요 쉼표. 그쵸? 구하는 것을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기준이 뭔지 뭐냐 이거죠. x가 변하냐, y가 변하냐 이런 거죠. 그죠? y는 fx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매번 구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이제 미분 공식이에요. 아시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배운 지 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정도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에 대해서는 기울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은 0이 되겠죠. 그다음에 x의 n승은 n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x의 n-1 기억나시죠? cfx는 이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dfx를 먼저 미분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gx의 경우는 각각을 뭐 하면 돼요? 미분한 다음에 그것을 더하고 빼기 해도 된다는 거고요. fx, gx 이 곱이죠. 곱인 경우는 먼저 f를 미분하고 gx 곱하고요. 그걸 더하는데 누구를? 이번에는 f 그대로 두고 gx를 미분한 거예요. 분수 형태는 어떻게 푸냐? gx의 제곱분의 f의 x 똑같아요. 여기 5번에 해당되는 그 식. 근데 여기는 플러스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이죠. 좋습니다. 자, gx분의 1을 미분할 때는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 프라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합성함수의 미분을 볼게요. 합성함수는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y는 fu에 두 개의 함수 y는 fu와 u는 gx를 합성해서 y는 f의 gx일 때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x는 gx를 거쳐서 g라는 함수죠. g에다 x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u가 나오는 거죠. 그 u를 f의 u에다가 넣어가지고 f 함수에다 넣어서 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y가 나오는 게 y는 f, g, x 이제 합성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이론이 잘 기억이 안 나도 뭐 문제 풀 때는 다 기억이 나는 분들. 근데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냐? 미분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이게 derivate의 d자란 말이에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y를 x를 기준으로 미분해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합성할 일 때는 y를 먼저 누구로? 네, u로 미분을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u를 누구로? x로 미분한 거를 곱해준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연쇄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F의 합성함수 G 프라임은 F 프라임 합성함수 G 그다음 G 프라임. 요걸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떻게 쓰냐? F의 GX, F 프라임 GX 그다음 G 프라임 X 이렇게 연쇄법칙 예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보다 아마 이게 더 쉬울걸요? HX는 EX 플러스 3승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EX 플러스 2를 뭘로 주자 이거죠? 이걸 U로 주자 이거예요. 그쵸? 네네. 그러면 밑으로 한번 봐볼까요? 음, 봐봐요. 네. F의 U는 U의 세제곱이고, 왜냐면 아까 제가 이걸 U라고 주자 했잖아요. 그래서 GX는 EX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G 책에 더 뒷부분이 있나요? 네, 이렇게 hx 함수는 fu 함수와 gx 함수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fau는 u의 세제곱, 이걸 통째로 u의 세제곱, 그다음 gx는 ex 플러스 1. 그럼 hx는 f와 g의 합성함수, 이거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뭐였죠? dx분의 dy는 du, dy, dx분의 du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f의 u 프라임 gx의 프라임이면 이 u에 대해서 프라임을 하면 3이 내려야죠. 3u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상수는 미분하면 0이고 이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3u의 제곱 곱하기 2인데 두 개 곱하면 6u의 제곱인데 u는 2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입해주면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쉬운 예제를 살펴봤고요. 편미분은 앞 시간에 우리 이산수학 첫 시간에 제가 선형액이 예제 하나 드렸죠. 우리 거기서 y는 ax 플러스 b였을 때 a가 기울기고 b가 절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적의 기울기와 최적의 절편인 거죠. 오차가 0에 가깝게 되려면 우리가 추정 회기 직선의 식이죠. 회기 직선의 식을 구할 때 결국 오차가 0에 가까운 A와 B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몇 가지를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편미분을 썼어요. 언제요? A하고 B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할 때요. A를 계산할 때는 B를 상수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또 B를 계산할 때는 누구를? A로 상수로 취해서 B만 계속 갱신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편미분이었고, 여기는 지금 체감 온도를 구하는 아까 온도와 그다음에 바람의 속도를 가지고 편미분하는 예제를 책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위에 보시면 편미분이라 하는 것은 다변수 함수에서 다변수가 뭔지는 아시죠? 앞에서 변수가 여러 개라는 소리겠죠?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취급하여 미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변수, 아까 이제 제가 좀 스킵하긴 했는데, 미분도 여러 가지로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제 편미분도 fx의 프라임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 라운드 d라고 읽는다고 이전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라운드 dxf, 그 다음에 라운드 dx, 여기 f. 그러니까 이 f를 x에 의해서 x를 기준으로 편미분 하세요. 요 프 위로 올라가면 요 형태죠. 그죠, 여러분? 다변수 함수 f의 x, y가 있을 때 x,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하세요라고 밑에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예, 별로 어렵지 않죠? 음. 여기는 지금 Z를요. 그죠? Z를 X로 편미분했잖아요. 여기 Z잖아요. 그럼 X가 누구예요? 얘죠. 얘 미분하면 2X고요. 그죠? 이 친구 미분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1승이니까 그죠? X의 1승이니까 뭐가 돼요? 그냥 Y가 나오겠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를 Z에 대해서 Y로 미분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y면 얘가 이 y가 될 거고, 여기도 y가 되겠죠. 미안. x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편미분하는 것까지 봤어요. 자, 이제 컴퓨터에서 함수는 어떤 의미냐? 그걸 하기 전에 수학 함수랑 프로그램 함수를 비교해 보자 이거죠. 서브루틴이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서브루틴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합니다. 즉,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규칙이지만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끔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거 하나를 별개의 함수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한 개로 조립을 해주면 그게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생성형 AI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시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접근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언어로 프롬프트로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념이 중요합니다. 1번부터 봐보세요. 프로그램 함수에서는 독립 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라 하면 y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3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여기서 입력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입력값 없어도 그냥 우리가 이제 함수 저기 뭐예요. 파이썬에서 함수 만들 때 사용자 정의 함수 하나 예를 들어서 뭐 df에서 say 뭐 함수예요. 가로 열고 닫고 콜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프린트에서 뭐예요? 하이 뭐 이런 식으로 끝내면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기는 이제 선언 부분이니까 say를 막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뭐가 나와요? 하이가 계속 출력이 되겠죠. 즉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계속 예를 들은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처럼 독립 변수가 없어요. 독립 변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는요? 프로그램 함수는 매핑되는 종속 변수가 없을 수 있어요. 종속 변수라 하면은 y는 2x 플러스 3에서 y 값이겠죠. 그쵸? 여기가 이제 return 뭐 리턴 해가지고 뭐라고 출력이 되면 요게 이제 종속 변수로 피드백이 나가기도 하는데 종속 변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수학 함수에서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프로그램 함수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를 포함한 다양한 네, 집합체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입력과 출력 부분, 네. 그다음에 수학 함수에서 독립 변수와 존속 변수의 매핑 관계가 공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프로그램 함수에서는 둘 사이 매핑 관계, 저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되죠. 알고리즘. 자, 프로그램 함수는 프로그램 코드의 재사용성과 추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재사용. 그게 아까 제가 겹치지 않게 나눈 다음에 얘네들을 잘 조립하는 거,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추상화 시키느냐. 그런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컴퓨터에서 함수다. 네, 그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때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는 크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작성한 함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say 작성한 게 직접 작성한 거고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뭐 numpy 이런 것들 선언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계산한 함수, 생각함수, 제곱근 함수들 되게 많죠. 미리 만들어져서 제공하는 함수들은 함수 이름과 변수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우리는 API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총체적인 거고, 파이썬에서는 넘파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모듈,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모듈이라고 넘파이에서 많이 써요. EXP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오일러 상수 표현할 때. 밑에 이제 이 뒤로는 파이썬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넘파이 선언했고, 그 다음에 넘파이의 EXP,
값을 출력을 하고 numpy 어레이를 사용해서 입력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주고 그것들의 결과를 이제 출력해보는 그런 실습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활용하면 필요한 함수들을 작성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배운 시그모이드 함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어디 봐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numpy 선언했고, 네. 예, 4번에 사용자 정의 함수로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4번 라인에 시그모이드라고 이름 짓고, 이 함수의 독립 변수는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return 옆에 있는 1 플러스 numpy exp의 x. 그죠? 여기 보이는 아마 시그모이드 마이너스 2가 이제 매개 변수예요. 이 매개 변수가 쭉 타고 올라와서 1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린 이걸 이제 파라메터로 하고 받은 파라메터를 마이너스 x로 입력해서 결과를 계산한 거를 다시 호출한 요 부분으로 돌려줍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의 흐름이고요. 다음 7번도 스텝이라는 단계 함수. x가 0보다 크면 1 주고 아니면 return 0 해라 이거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할 때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네, 이런 것들 파이썬은 어떻게 코드 작성되는지 좀 눈여겨보셔도 좋고 직접 코드 작성해 보시면 더 좋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파란색 스텝 펑션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펄스 부호 1, 0 딱딱 끊기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1, 0이었다가 1로 급격하게 바뀌는 이 부분을 완만하게 처리하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디 보자. 계산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쵸?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도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함수, 우리가 렐루라고 합니다. 딥러닝 들어가면 렐루 함수 진짜 많이 쓰거든요. 때 보시면 되고. 문제는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렐러 함수가 어떤 수학의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나는 이 식의 기호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 읽어낼 수 있는가, 읽어낸 다음에는 나의 입력에 맞춰서 얘를 내가 잘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의 아웃풋들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API로 제공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만들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스퀘어라는 거는 제곱인 것 같아요. 제곱. 왜냐면 x 입력 받아서 x 곱하기 x를 v에다 주고 v를 리턴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성 함수는 함수 호출과 매개 변수 전달을 통해서 함수를 연속적으로 호출하는 형태로 합성을 지원하는데 fx를 사용자 정의함수로 선언했고 gx도 여기다 선언을 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여러 번 호출을 했죠. 함수는 앞에가 선언하는 부분, 이제 뒤에서 실제 사용하는 호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죄기적 함수는 네, 리커시브라고 읽어요. 리커시브, 인덕티블리인가요? 귀납적, 그쵸? 재기적 함수는 되부름이라 그래요. 되부름. 되부름이라는 것은 팩토리얼이 대표적인 건데, 0 팩토리얼은 1이고요. 나머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인데,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5 팩토리얼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패턴을 좀 많이 보면,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이 부분 여기 있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함수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다시 부르는 함수를 우리는 제기함수라고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이거를 만약에 한번 돌린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손코딩이라기보다는 키보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익숙한데 정보처리 기사는 아직은 키보드로 코드를 작성하게 에디터를 지원해주지 않고 이제 손코딩 하듯이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재계함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지금 만약에 팩토리얼이 FACTORIL 해서 좀 길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4만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4가 들어가거든요. n이. 그럼 만약에 n이 0이랑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는이 뭔지는 아시죠? 같다고 대입연산자 a는 4. 그럼 a 4를 a에다가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리턴 1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는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는 1로 가고 거짓일 땐 1로 가거든요. 그래서 return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f에 4라고만 써볼게요. 그럴 경우는 F가 아니고 4 곱하기 F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F의 2가 되고요. 얘는요, 2 곱하기 F의 1이 됩니다. 얘는요, 1 곱하기 F의 0인데, F의 0이 0이랑 같죠? 그럼 여기에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럼 1 곱하기 1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럼 여기에 1인 거죠. 2 곱하기 1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2가 들어가요. 그럼 3 곱하기 2가 어떻게 돼요? 6이 돼요. 그럼 4 곱하기 6이 어떻게 돼요? 4, 6에 24. 맞나요? 4, 3, 12, 12 곱하기 2는 24.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쓰고, 그리고 다시 리턴 값이 어떻게 받아서 올라오는지, 이렇게 좀 그려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 함수의 순간 기울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이구야. 넘어가 봐요. 자, 함수의 순간 기울기를 좀 보자면 살짝만 내려볼게. 자, 어떤 지점에서 함수의 순간 기울기를 파악하면 함수 값이 변화하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함수의 순간 기울기는 앞에서 배운 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건가요? 네, 맞네요. 그래서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린 건가? 미안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저 위에 거 잘렸네요. 그죠? 즉,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를 구하고 해당 지점의 값을 입력하면 순간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밑에 예제 보시면 이제 봐봐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함수에 대해서 x가 3일 때 계산할 때 델타 x가 10의 마이너스 5일 때 기울기가 7.105로 계산이 되고 델타 x가 10의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5가 훨씬 작은 수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그죠? 기울기가 9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x가 3일 때 기울기가 9가 되지만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할 때는 오차가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작은 수라 굉장히 큰 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 이제 컴퓨터에서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델타 x가 10의 마이너스 4 정도일 때 오차가 적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11번 줄에서 델타 x의 두 배로 계산하는 것은 함수 값의 차이를 둠으로써 최종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차만 최적화시키기 위한 최적화 방법들만 이렇게 하나의 책에 작성된 것만 해도 한 학기 과목으로 대학원이나 이제 석사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7장의 함수까지 끝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게 디테일까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큰 흐름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제 A형 독감에 걸렸는데 자꾸 토하고 열이 나서
저기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영상 보시고 오늘 수업의 출석은 이 영상을 다 볼 수 있게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요. 11시 32분인데 아마 이 시간 이후로 1시간 반 정도로 시간을 드릴 거고 그 사이에 들으실 수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드리는지 할게요. 그리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들으시느라. 궁금한 건 수업 시간에 만나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